무국담로 종신기 천마편 제111화 전란 세 번째 이야기. 중원의 하늘은 잿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짙은 먹구름이 낙양을 뒤덮고 있었다. 중원 전역은 전쟁의 소용돌이뿐 아니라 강력한 고통의 암흑천지가 뒤덮고 있었으니 전국 7패자와 신교대 정의맹의 전투는 극렬했고 이 전쟁과 기근 그리고 연병은 중원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었다. 낙양성은 이러한 혼란의 중심에 있었다. 오래전부터 낙양은 매우 번성했던 도시였지만 지금은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폐허로 변해가고 있었다. 거리는 텅 비었고 사람들은 질병과 굶주림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깊은 불신으로 서로를 경계하고 있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약간의 쌀이라도 제발. 낡은 옷을 입은 한 노파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그녀의 얼굴은 굶주림으로 고통스럽게 일그러져 있었고 손은 마치 죽어가는 나뭇가지처럼 마르고 가늘었다. 하지만 그녀의 애원은 아무런 대답도 듣지 못했다. 그녀가 애타게 부른 문은 차갑게 닫혀 있었고 문 안쪽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다. 이때 저리 가시오. 문 안에서 들려온 날카로운 목소리가 그녀의 애원을 막아섰다. 우리도 살기 어려워. 내 놈 같은 걸 도울 여유 따윈 없다. 사라지지 않으면 무사를 부르겠다. 노파는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손은 피투성이었고 두려움에 떨며 더 이상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이웃들은 그녀를 멀리하며 차갑게 바라보았다. 기근과 역병으로 인해 사람들은 이미 서로를 의심하고 증오하고 있었다. 어느 빈민가에서는 사람의 비명이 울려 퍼졌다. 한 집안에서는 두 부모가 역병에 걸려 숨졌고 그들의 시신이 집안에서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그들의 어린 아들은 겁에 질려 울고 있었다. 그러나 이웃들은 아이를 돕지 않고 오히려 집을 멀리하며 저주를 내뱉었다. 저 집에 가면 우리도 역병에 걸릴 거야. 아이를 도와주지 말아야 해. 저놈도 곧 죽을 테니까. 이웃들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아이는 부모의 시신 옆에서 홀로 울부짖으며 굶주림에 떨었다. 그는 도와달라고 애원했지만 누구도 그를 향해 손을 내밀지 않았다. 점차 인심이 말라버린 낙양성에서는 서로의 생존을 위해 이웃을 밀어내는 일이 일상이 되었다. 기근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굶주림에 시달렸고 역병은 점점 더 많은 사람을 덮치고 있었다. 그런데 낙양의 관원들은 이러한 고통을 외면하며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고 있었다. 그들은 백성들의 곡식을 착취하고 부패한 관리들과 결탁하여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었다. 한 관리가 무리한 세금을 걷기 위해 마을을 찾아오자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그에게 무릎을 꿇고 있었다. 관부대인, 백성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어르신, 제발 저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는 배고픔에 굶주리고 전쟁통에 낸 세금으로 더 이상 낼 것이 없습니다. 한 농부가 간청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의 손은 굳은 살로 덮여 있었고 삶의 고단함으로 그의 얼굴은 피곤과 절망으로 가득했다. 그러나 관리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이들의 고통에 무심했다.
그딴 핑계로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느냐? 너희가 먹은 쌀과 곡식의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관부 관옥에 집어넣겠다. 관리는 따라 나온 부하들을 명령하여 농부의 집을 뒤지며 남은 곡식을 모조리 가져갔다. 백성들은 굶주림에 눈이 멀었지만 관원들은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며 더 많은 세금을 걷고 있었다. 그들은 뇌물을 받아 고급 술과 음식을 즐기며 타락한 향락에 빠져 있었다. 백성들의 피와 땀은 그들의 배를 불리는 데만 쓰이고 있었다. 낙양성 내의 양민들은 점점 더 피폐해져 갔고 관원들에 대한 분노와 절망은 날로 커져만 갔다. 그들은 정의와 보호를 기대할 곳이 없었고 오직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싸워야 했다. 전쟁의 여파는 그들의 삶을 황폐화시키고 있었고 그들은 더 이상 인간적인 도리를 따를 여유가 없었다. 다른 이웃을 향한 여유로운 인심은 그들에게 있어서 지금 일도 찾을 수 없었으니 이들은 본인과 가족이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만 칠 뿐이었는데 이제 낙양 외곽 승룡평원에서는 전쟁의 기운이 고조되고 있었다. 정희맹은 이곳에서 신교의 진격을 막기 위해 필사의 방어를 준비하고 있었다. 정희맹의 사령부는 팽가의 무장이 대장군으로 임명되었고 그를 중심으로 사마세가의 무장과 남궁세가의 남궁진이 부장으로 전투에 임하고 있었다. 그들은 5대 세가의 무사들과 함께 마지막 희망을 걸고 이 싸움에 나섰다. 팽가의 무장은 중년의 강인한 남성이었고 그의 눈빛은 결연하게 빛났다. 그는 수많은 전투를 경험하였던 노련한 무장으로 이번 전쟁의 중책을 맡은 자였다. 그의 옆에는 사마세가의 무장이 서 있었다. 그는 빠르고 날렵한 움직임으로 유명한 무사였고 상대의 허점을 파고드는 공격을 즐겼다. 남궁세가의 남궁진은 전투의 패배로 인해 분노와 증오로 가득 차 있었고 그는 이번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을 절치부심 스스로 다짐하고 있었다. 이번 전투는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다.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팽가의 무장이 단호하게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정희맹의 무사들에게 큰 결의를 불러일으켰다. 무사들은 무기를 들어 올리고 결의를 다지며 진을 형성했다. 그러나 신교의 진영에서는 더욱 강력한 병력이 대기하고 있었다. 모용세가는 이번 전투에서 신왕문의 신왕권천과 적왕문의 섬캐묵장이 이끄는 철기마병 용호철기단을 전면에 내세웠다. 용호철기단은 중원의 전장에서 악명을 떨친 강력한 마병 부대로 이들의 출현은 신교의 전력을 위협하는 중요한 변수였다. 신왕권천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적진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무시무시한 전력을 자랑하는 적왕 섬캐묵장이 서 있었다. 섬캐묵장은 마치 산과도 같은 거대한 체격과 강력한 내공을 지니고 있었고 그의 철퇴 한 번에 수많은 적이 쓰러질 정도의 위력을 지니고 있었다. 이들은 용호철기단의 선봉에 서서 적진으로 돌진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전투가 시작되기 전 낙양성 내부는 절망과 죽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거리 곳곳에는 굶주림과 역병으로 쓰러진 시체들이 질비하게 흩어져 있었고 백성들은 서로의 존재를 경계하며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다녔다. 상점들은 문이 닫혀 있었고 시장은 텅텅 비어 있었다. 오랜 전쟁과 기근으로 인해 낙양성의 주민들은 생존을 위해 더 이상 인간성을 유지할 수 없었다. 너희들 이리 와 보아라. 저기 죽어가는 아이를 보라. 한 남자가 저주를 내뱉으며 어린아이를 손가락질했다. 아이는 부모의 시신 옆에서 홀로 굶주리고 있었고
이웃들은 그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더 이상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를 경계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아이는 그들의 차가운 눈길 속에서 오열하며 부모의 시신을 껴안았다. 또한 낙양성의 관청에서는 관원들이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타락한 향락에 빠져 있었다. 그들은 백성들의 피와 땀을 빨아들이며 비밀스러운 연회에서 고급 술과 음식을 즐기고 있었다. 그들은 역병과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에게 무관심했고 오히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세금을 더 걷고 백성들을 착취하고 있었다. 허, 어찌 관원들은 이 같은 일을 자행하는 것인지. 삶의 고난과 역경에 무관심한 관부 관원들은 하늘도 두렵지 않은 것인지. 한편 마침내 드넓은 평야의 정적을 깨는 전투의 북소리가 장엄하게 울려 퍼졌다. 승룡평원은 양측의 병력이 진을 치고 서로를 노려보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신교의 오행기와 정의맹의 무사들이 격돌할 준비를 마쳤고 양측의 무사들은 서로의 숨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가까이 다가섰다. 팽가의 무장은 자신의 무사들에게 최후의 명령을 내렸다. 이 싸움은 우리 정의맹의 마지막 기회다. 끝까지 싸워라. 우리에게 후퇴란 없다. 최후의 1인까지도 끝까지 싸워 반드시 승리한다. 그의 목소리는 내가 공부의 내공력을 동원하여 외쳤고 그가 비장한 목소리는 전장의 모든 무사에게 닿았으며 그들은 결연하게 무기를 들어 올렸다. 신왕 권천과 저광 섬캐묵장은 철기 마병 용호철기단을 이끌고 전방으로 돌진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막강하고 거대한 전력은 평원을 휘몰아치는 폭풍처럼 적진을 향해 다가갔고 신교의 오행기 무사들은 그들을 막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결계와 진을 형성했다. 낙양성의 운명은 승룡평원의 전투에 달려 있었다. 백성들은 두려움 속에서 성루와 높은 산에 올라 이 전투를 지켜보았고 승룡평원에서 울려 퍼지는 전쟁의 함성은 낙양성 전체에 메아리쳤다. 낙양성은 더 이상 피폐한 도시가 아닌 그들의 생존과 운명이 걸린 중요한 전장이 되었다. 팽가의 무장은 신교의 오행기 무사를 막아내기 위해 결사의 각오로 싸움을 시작했다. 그는 오행기가 펼치는 결계와 무력이 휘몰아치는 폭풍을 막아내며 자신의 무사들과 함께 처절한 싸움을 벌였다. 사마세가의 무장은 날카로운 검술로 적의 빈틈을 노렸고 남궁지는 분노와 절망 속에서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싸웠다. 이 전투는 단순한 전쟁이 아닌 정의맹과 신교의 모든 운명을 가를 중요한 싸움이었다. 이제 승룡평원에서의 전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각계 부대의 전투단은 국지전으로 격돌하기 시작하였으며 각 전투단은 밀고 밀리는 난전으로 돌입하게 되었으니 낙양성의 어느 좁은 골목, 집집마다 불안과 절망이 그들의 벽을 두텁게 감싸고 있었다. 쓰러져 가는 집 앞에는 무심하게 버려진 시체가 있었다. 몇몇은 역병에 쓰러졌고 또 다른 이는 굶주림에 지친 몸이 결국 더 이상 버티지 못한 듯 죽어 있었다. 사람들은 시체를 치울 여유도 없이 지나쳤고 냄새를 맡기 위해 코를 감쌌다. 마을에 더는 장례를 치를 자비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이에 반해 낙양성 태수와 관부 관원 관리들이 탁자에 앉아 값비싼 술과 각종 기름진 음식을 즐기고 있었다. 그들 중 한 명이 다가와 보고서를 펼쳤다. 낙양성의 기근과 역병 상황이 적힌 종이는 피로 얼룩져 있었다. 관리는 냉정하게 종이를 내려다보며 코웃음을 쳤다. 이 녀석들 어차피 다 죽어가고 있는 것들이지. 굳이 손을 더럽힐 필요는 없어.
우리는 이런 잡일에 신경 쓸 여유가 없구나. 세금만 제대로 걷어들이면 된다. 그들은 자신들의 안전한 장원에서 백성들의 고통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저 고급 술과 안주를 더 요구할 뿐이었다. 바깥에서는 굶주린 사람들이 서로의 손에 들린 마지막 곡식 부스러기를 차지하기 위해 싸우고 있었고 그들은 그 싸움이 결국 자기들 손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아무튼 승룡평원에서는 거대한 전투가 시작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신교와 정의맹의 병력은 서로의 진영을 노려보며 긴장 속에 잠겨 있었다. 팽가의 무장은 자신의 무사들에게 엄격한 명령을 내렸다. 그의 눈은 결연한 의지로 타올랐고 모든 무사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하하하하. 신교와의 대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구나. 우리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적이 무엇을 던지든 우리는 버티고 최후 1인까지 싸우고 반드시 이긴다. 사마세가의 무장과 무사들 그리고 남궁세가의 남궁지는 그의 옆에서 함께 전열을 다졌다. 사마세가의 무장은 날카로운 검을 들고 팽가 무장을 바라보았다. 이번엔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실패는 더는 용납지 않습니다. 남궁지는 이를 악물며 앞을 노려보았다. 그에게는 이번 싸움이 모든 것의 전부였다. 전장의 패배로 인해 그의 마음속에는 정의맹을 위한 명예가 아닌 복수와 증오만이 남아있었다. 이번에는 반드시 내 손으로 모든 것을 끝내겠어. 반면 신교 측에서는 오행기 화행의 무사들이 전장의 북서쪽으로 이동하여 전선을 구축하고 결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들은 화기주의 지휘 아래 불길처럼 타오르는 기운을 모아내고 있었다. 화기주는 자신의 무사들에게 눈길을 주며 말했다. 이 전투는 우리에게 있어서 신교의 명예가 걸린 싸움이다. 승리 외에는 없다. 오행기 화행의 무사들은 각기 손끝에서 불길을 다루며 결계의 힘을 증폭시켰다. 그들의 발밑에서는 거대한 불꽃의 기운이 피어오르며 전장을 감쌌고 화기주는 그들 사이에서 내공을 증폭시켜 적에게 불의 기운을 퍼부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때 신교 10만대산 종산 만마대전에서 나와 전장으로 밀행하던 천마 류지역과 그의 아내 마와 구양정이 이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들은 신교의 무사들과 신교의 교도들이 중원 곳곳에서 또한 낙양 외곽에서 핍박받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밀행하던 중이었으니 구양정은 낙양 근처의 작은 마을에서 마교라 불리며 핍박받는 신교 교도들을 발견하고 류지역에게 말했다. 교주님, 이곳에서 신교의 교도들이 마교의 이름으로 박해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악의 존재로 여깁니다. 류지역의 눈에는 불꽃이 일었다. 그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며 그들 앞에 섰다. 한 노인이 다가와 그에게 무릎을 꿇고 빌었다. 교주님, 제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저 신교의 믿음을 따랐을 뿐인데 이제는 마교라 불리며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류지역은 노인의 손을 붙잡고 천천히 일으켰다. 그의 눈은 결의로 가득했다. 결코 우리 신교가 마교로 변한 적이 없다. 이 모든 것이 모용세가의 음모임을 나는 알고 있구나. 이제 그들에게 우리의 진정한 힘을 보여줄 때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마음속의 분노는 점점 커졌다. 류지역은 자신과 신교를 향한 세간의 오해를 바로잡고자 결심했다.
그리고 그 결심은 모용세가를 향한 복수의 의지로 변해갔다. 이제 그의 여정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며 중원의 운명은 그에게 달려 있었다. 그는 주먹을 단단히 쥐었고 그의 두 눈에서 강력한 마귀가 스멀스멀 나오고 있었으니 주변 사람들은 그의 강력한 마귀로 인해 감히 숨도 쉬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거친 숨을 내쉬며 말했다. 모용새가 기다려라. 이제 너희가 뿌린 모든 악행의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 그의 발걸음은 더욱 단호해졌고 그의 눈에는 불타오르는 결의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신교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그리고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 다시 전장을 향해 신속하게 나아갔다. 그리고 하나의 교지를 전국에 내렸으니 절대 무공을 모르는 일반 백성과 양민들의 핍박이 있더라도 그들을 해하지 말도록 하였고 오히려 그들에게 격한 선행을 베풀어 신교의 선행으로 악을 물리치라 하였다. 아무튼 거대한 평원의 한복판에서 전장의 상황을 대변하듯 거대한 광풍, 날카로운 바람은 거칠게 휘몰아쳤고 그 중심에 오행기의 화행 무사들과 용호철 기단이 마주 서 있었다. 양측의 전사들은 서로의 시선을 탐색하며 긴장된 침묵 속에서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전장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른 순간 용호철 기단의 선봉에서 신앙 권천과 저광 섬케묵장이 당당히 걸어 나왔다. 오행기의 화기주, 너희와의 싸움은 이번 전쟁에서의 핵심이 될 것이다. 신앙 권천이 검을 들어 올리며 외쳤다. 그의 눈은 번뜩였고 그 안에는 굳건한 결의와 승리에 대한 확신이 가득했다. 화기주는 무사의 발걸음을 고정한 채 천천히 검을 들어 올리며 그의 말을 받아쳤다. 걸어온 싸움에서 우리도 물러서지 않겠소. 그대가 아무리 구주이십일천의 사극천이라도 오늘 이 싸움에서 물러나지 않을 것이며 신교의 힘을 보여주겠소. 화기주의 손끝에서 뜨거운 불길이 피어올랐다. 그의 무사들도 이에 따라 불의 내공을 손에 모으며 적을 향해 기운을 끌어올렸다. 마치 폭발을 앞둔 화산처럼 화기주의 내공은 점점 강해졌고 그가 지닌 불의 기운은 주변의 공기를 더욱 뜨겁게 달구고 있었다. 갑작스레 신호도 없이 전투가 시작되었다. 저광 섬케묵장은 우렁찬 함성을 지르며 돌진했고 그의 손에 들린 거대한 철퇴가 전장의 공기를 가르며 휘둘러졌다. 화기주는 이를 막기 위해 허공의 불길을 내뿜으며 검을 휘둘렀고 두 사람의 무기가 강렬하게 부딪히며 불꽃과 강력한 진동에 의한 충격파가 터져 나왔다. 내 불의 기운이 그대를 삼킬 것이요. 화기주는 외치며 단전에서 더욱 강렬한 불의 내공을 끌어올렸다. 그의 검은 순식간에 달궈져 불길로 덮여 마치 살아있는 용처럼 휘감겼고 저광 섬케묵장의 거대한 철퇴와 충돌할 때마다 번쩍이는 불꽃이 전장을 채웠다. 신앙 권천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강력한 내공을 모아 팔보간섬의 신법을 밟으며 내달렸다. 그의 검 끝에는 날카로운 바람이 일렁이고 있었고 그 바람의 기운은 그의 검 끝에서 날카롭게 내리치는 번개의 형태로 변해갔다. 화기주는 권천의 접근을 감지하고 몸을 낮췄다. 순간 권천의 검이 허공을 가르며 내려왔고 화기주는 이를 비켜나가면서 불꽃을 내뿜어 권천의 검을 막아냈다. 너의 불이 강하다 해도 내 바람을 넘을 순 없을 것이다. 신앙 권천은 매우 냉엄하게 말했다.
그의 검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점점 더 강해졌고 화기주가 내뿜는 불길과 맞서며 서로를 잠식해 갔다. 둘의 싸움은 이미 사람의 영역을 넘어선 신비로운 기운의 충돌로 변해 있었다. 한편 화기주의 부하 무사들은 용호철기단과의 싸움에 이미 돌입한 상태였다. 용호철기단의 철갑으로 무장한 전사들은 불길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으며 신교의 결계를 파고들었다. 화행의 무사들은 불의 기운을 무기로 활용하여 강렬한 불꽃에 참격을 퍼부었지만 용호철기단의 갑옷은 그 불길을 강력하게 견뎌냈다. 타올라라. 불의 분노를 보여줘라. 한 화행 무사는 크게 외치며 검을 들어 불에 참격을 쏘아냈다. 그 검 끝에서 뿜어져 나온 불꽃은 마치 거대한 화염의 파도처럼 몰아쳤고 용호철기단의 전사들은 이를 무시하며 창을 들어 내공을 밀어붙였다. 철기마병의 무사들은 각자 거대한 방패와 창을 들고 신속하게 화행의 무사들을 포위해갔고 그들의 공격을 막아내면서도 강력한 반격을 퍼부었다. 한 화행 무사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철기마병의 창을 피하며 그의 검을 들어 번개처럼 빠르게 적의 목을 노렸다. 적의 창이 그의 어깨를 스치며 피가 튀었지만 그는 당당하게 맞서며 물러서지 않고 내공을 폭발시켜 자신의 검을 적의 목에 깊숙이 박아 넣었다. 철기마병의 전사는 절규하며 말에서 떨어져 내려 쓰러졌고 화행의 무사는 피투성이가 된 몸을 이끌고 다시 앞으로 나갔다. 용호철기단의 전사들은 물러서지 않았고 그들의 무거운 방패가 화행 무사들의 공격을 계속해서 막아냈다. 전장은 피와 불꽃으로 물들었고 절규와 외침이 뒤섞인 혼돈의 소용돌이로 휘말려 들었다. 화기주는 신왕 권천과의 싸움에 집중하고 있었고 그가 펼치는 불의 기운은 점점 더 강렬해졌다. 그가 검을 들어 올려 강력한 화염의 폭발을 일으켰을 때 권천은 그 순간을 포착해 빠르게 접근했다. 그의 검은 허공을 가르며 화기주의 옆구리를 향해 내리쳤다. 화기주는 이를 간신히 막아내며 신왕 권천이 뿜어내는 바람의 기운에 의해 몸이 주르륵 뒤로 밀려났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다. 화기주는 이를 악물며 외쳤다. 그는 남은 모든 내공을 불길에 집중시키며 손을 들었다. 그 순간 그의 손끝에서 거대한 불꽃의 구체가 생성되었고 그 불의 구체는 권천을 향해 빠르게 날아갔다. 신왕 권천은 그 위력을 보고 방어 자세를 취했다. 그의 검에서 바람의 기운이 방어막처럼 펼쳐졌고 불의 구체와 바람의 방어막이 충돌하며 엄청난 폭발이 일어났다. 그 폭발의 충격파는 전장을 휩쓸었고 그에 따라 두 사람은 동시에 밀려나며 잠시 전장을 이탈했다. 이제 평원은 이미 검은 연기와 피비린내로 뒤덮여 있었다. 전장의 긴장감은 더욱 점입가경이 되어 있었다. 바람이 거세게 휘몰아치는 가운데 평원의 풀잎들은 더욱더 가열차게 비명을 질러대고 있었는데 한 번의 강력한 충돌 그리고 잠시 찾아온 정적이 더욱더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물들어 있는 승룡평원. 정령 지저에서 올라오는 사자의 기운이란 말인가. 오행기의 화행 무사들과 용호철기단의 전사들이 서로 마주하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와 불꽃 같은 투지가 서려 있었고 긴장감이 온 대지를 감싸고 있었다. 이 평원은 이제 단순한 땅이 아니라 두 강호의 패권을 가를 중요한 전장이 되어버린 것이다. 신왕 권천이 어느 틈에 돌아와 전장 중앙에 서서
거대한 검을 높이 들어 올렸다. 그의 손끝에서 뿜어져 나오는 바람의 기운은 강력했다. 마치 산을 쪼갤 듯한 기운이 그의 검 끝에서 휘감겨 모든 적을 향해 한 번에 휘몰아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또한 저광 섬캐묵장은 그의 옆에서 거대한 철퇴를 들고 있었는데 그의 몸은 마치 산과 같았고 그의 내공은 중원을 뒤흔들 만한 힘을 지니고 있었다. 이들은 이미 화기조와 한 번의 대격돌로 이 싸움이 절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임을 짐작이라도 한 듯 신왕이 나서며 내가 공부 단전에서 길을 운용하여 냉엄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하하하하. 오늘 이 싸움에서 신교의 힘을 확인해보자. 신왕 권천의 목소리와 웃음이 바람을 타고 사방으로 울려 퍼졌다. 화기주는 그의 앞에 서서 검을 빼들었다. 그의 검 끝에서는 불길이 피어올랐고 그 불꽃은 점점 강해져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의 부하들도 그와 마찬가지로 검을 들었고 각각의 무기 끝에는 불길이 일렁였다. 이들은 모두 양강기공, 즉 불의 내공을 다루는 자들로 그들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불길의 흐름과 같았으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더 많은 노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도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